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재회도 좋은 사이와 시간 낭비가 되는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위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만 봐도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이 결혼까지 골인을 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소 한 번, 어쩌면 그 이상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뭐가 좀 달라야 다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재회도 좋은 사이, 첫 번째는 바로 상황 때문에 헤어졌던 사이입니다. 상황 이별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말 그대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상황에 지쳐버려서 내가 지금 연애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연애라는 거에 힘을 쓰기에는 너무 사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마음마저도 어거지로 없애고자 노력을 하면서 연애를 부정하려는 마음으로 이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집안끼리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만 아니면 대부분이 누구나 그 나이에 그 시기에 겪을 법한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가다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지쳐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테면 내가 이제는 내 진로를 결정을 지어야 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다가 연애에도 소홀해지는 경우, 그리고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장거리죠. 서로 힘써서 이직 준비를 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경우, 그리고 마지막이 자신의 커리어나 학업을 1순위로 두다가 소홀해져서 헤어진 경우, 이런 이유들은 사실 연애를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사유들인데요. 사람은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상황이 어렵고 뜻대로 안 되다 보면 그 어렵고 부정적인 기운을 여기저기 흩뿌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이고 지치고 힘든 프레임이 자리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내지는 무난하게 관계를 잘 다져나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괜히 연애를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들을 더 부풀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당장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이 연애를 끊어내야 된다는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래야 본인도 상황이 좀 풀리고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착각 심리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 이별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별 직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잠시 동안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이 너무 섣불렀고 그건 해답이 될 수 없었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자신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상대방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미 한번 헤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마음이 식어서 헤어졌던 것도 아니고 아직도 상대방을 생각하면 애틋함이 남아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잘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만 통한다면 재회를 해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반대가 되는 경우, 다시 만나도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는 바로 상황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 때문에 헤어진 경우입니다. 사람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신뢰 부족, 폭력적인 모습, 회피형의 모습, 무책임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력 부족 등등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나열만 해봐도 딱 들었을 때 되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가끔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걔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줘도 이런 거를 스스로 알면서도 재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나열한 것 중에서도 매력 부족은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보통 매력 부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애초에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상대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표현도 많이 해주니까 그 모습에 반해서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만남을 시작하니까 딱 거기까지였던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다 무던한 것 같아서, 무난한 것 같아서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만남이 길어질수록 티키타카도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리액션도 잘 안 오고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또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해서 매력 부족으로 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람이 정말 180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애초에 재회가 성사가 되기도 힘들고 정말 구구절절하게 잡았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로 재회에도 좋은 사이는 바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헤어졌던 경우입니다. 남녀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솔직하지는 않더라고요. 과반수에 가까운 경우가 정말 핑계를 대면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진실되게 침착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그 이별이 오히려 단단한 재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때도 있어요. 연애 중에는 바쁜 일상이나 오해가 많이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솔직한
대화를 서로 미뤄왔고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의심하게 되고 관계에서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짐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마지막에 이별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그동안 서로 쌓아왔던 것들을 다 풀어내고 분명히 서로 끝내자고 그 자리에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는 내가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정말 너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다 라며 연애 중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오해들을 풀어나가게 되면 이것 자체만 봤을 때도 아직까지 서로 애정이 남아있다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서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가 되는 사이였지,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노력을 했으면 훨씬 더 잘 만나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에는 잠시 헤어지더라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자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돌아본 이후에 서로 한 발자국씩만 적극성을 띄우고 다가가려고 한다면 이런 사이는 충분히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는 경우가 헤어질 때 솔직하지 못했던 경우이거든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차였는데 솔직히 이게 차일 만한 사건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도 나는 내가 왜 차였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인데, 그렇다는 거는 내가 눈치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진짜 이별 사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상처를 입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거나 아니면 100번 말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번 말해도 입만 아프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남녀가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동일시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 스스로 굳게 믿고 있던 어떠한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서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만날 때 서로 미래 가치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남녀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 헤어짐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가치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시점이 맞물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나는 진지한 연애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데이트도 할 줄 알고 서로 같이 저축량도 늘려가야 되고 투자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은 그냥 나중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만 생각을 했던 경우, 그런데 상대방도 막상 이별을 겪은 후에 이게 사람이 절제할 줄 아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도 나의 X만큼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잘 없구나, 찾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회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미래를 그려가 볼 만하다고 봅니다. 또 이 밖에도 생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뻔한 것 중에서는 술, 이성, 취미,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헤어진 다음에 항상 상대가 나에게 너무 과한 요구만 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솔로일 때 해왔던 것들과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좀 갖춰야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만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나를 바꾸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고 실제로 그 영향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다면 재회 시도를 안 하는 것도 아쉽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재회를 원하는 그 시기에만 잠깐 마음이 불타서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말했던 거는 나 다 바꿀 수 있어, 이러다가 막상 상대방이 재회를 거절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몰라, 나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내 모습이 좋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또 합리화를 하면서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혹여나 나중에 재회 기회가 오더라도 어차피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